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FR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5G 관련주이고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역시 이 종목이 가진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HFR 투자심에 있어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지만 이 종목을 바라보는 방점은 미국 시장입니다. 5G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얘기도 나오고 특히 중국에서의 5G 대규모 투자 등의 이슈에 묻혀서 다소 미국 시장이 묻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5G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미국 시장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HFR이 왜 5G 섹터의 중심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오늘 기업 분석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HFR이 어떠한 회사이냐? 동기업은 2000년도 에 설립이 되었고 유무선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요 제품은 프론톨, 이 프론톨 장비가 있는데 프론톨이 이 장비가 중요해요. 프론톨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국내 주요 고객사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라 말씀드렸죠.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가 고객사입니다. 포인트만 잡자면 유무선 통신장비 사업을 동시에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사만 짧게 살펴보자면 HFR은 아직은 국내 매출이 더 높습니다. 72% 가까이를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향 매출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KT향 매출도 10% 정도 수준, 그리고 이외에는 미국, 일본 등 해외 매출이 28% 거의 30% 가까운 수준인데 중요한 건 이 해외 매출의 가능성, 점진폭이 매우 기대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HFR의 기술력은 분명히 상당한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유무선 통합, 광신호 처리 기술 역량, 소프트웨어 엔진 이러한 부분도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굳이 우리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과 부분을 우린 확인하면서 HFR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만 짚어본다면 전세계 최초 프론트홀 상용화, 프론트롤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프론트롤 시장에 진입한 부분, 미국 버라이즌 프론트롤 점유율 1위, 그리고 SK텔레콤과 양자모아 과제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수익 창출을 이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은 투자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또한 기대감으로 HFR을 바라볼 수 있는 요소이겠습니다. HFR 기술적인 부분, 특히 프론트롤 부분에서는 확실히 높은 기술력과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임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FR의 사업 부분은 크게 무선 부분과 유선 부분으로 둘 수가 있는데 무선 부분과 유선 부분, 우선 무선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 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특히 4G, 5G, 프론트홀 장비, 내수용, 수출용 이쪽에 집중하시면 좋고 이쪽이 앞으로의 HFR의 성장 가능성을 지표를 잡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선 부분은 사실 이 KT향 매출에 주로 납품하는 부분인데 KT향 매출은 거의 고정적 매출이라 크게 증가하지도 그렇다고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평이한 고정 매출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제품군의 납품처는 국내,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납품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중요한 그렇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프론트홀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HFR에 대해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대략적이나마 이 HFR의 주력 사업인 프론트홀은 알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5G 무선 네트워크 구조인데 프론트홀은 기지국과 전화국사를 연결하는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 사이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링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쉽게 생각하세요. 통신사들의 원가 절감을 가능케 하는 장비가 프론트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신 기지국이 많아지고 면적이 넓어질수록 통신사들의 임차료 부담은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기지국 수를 늘려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임차료도 발생이 되고 관리 비용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4G 때부터는 데이터 부분인 중앙 통합기지국은 전화국에 두고 무선 기지국은 각 건물, 옥 외, 바깥에 설치하면서 기지국 수를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전화국과 각 건물 옥에 설치된 무선 기지국을 광선로로 연결하기 위한 SK텔레콤과 HFR이 프론트홀 장비를 개발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상용화했다는 점이고, 이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당연히 땅 넓은 미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홀 전송 시장은, 이쪽 시장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연평균 11.6%의 성장률로 증가를 했고 2022년도에는 약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략 시장인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론트홀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짧게 볼게요. 중계기 부분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중계기예요. 근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정부와 통신 3사가 올해 6월부터 중계기 투자를 강하게 지원한다고 하죠. 이전까지는 국내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외로의 매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위 2개에서 3개 중계기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소형 중계기 업체로의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HFR의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FR은 인빌딩 솔루션이란 솔루션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빌딩이 있으면 이 빌딩 내에서, 이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5G망이 잘 터져야죠. 그래서 건물 내부에도 인빌딩 광중계기가 공급이 되는 것이고, 주로 SK텔레콤이 설치하는 구조인데 지난해 매출만 본다면 50억 원에서 올해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격적인 5G 시대를 이루기 위해선 지금의 5G 기지국만으로는 결코 달라질 수 없고, 결국 확대를 해야 하는데 HFR은 5G가 개화되면 될수록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향 5G 확대에 대한 수혜분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일본 통신사인 KDDI도 5G 기지국을 2022년 3월까지 54,000개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프트뱅크 또한 2021년도까지 5G 커버율을 90%로 조기 구현할 계획입니다. 일본도 본격적인 5G 투자의 시점은 올해부터예요. 본격적인 투자에 맞춰서 NTT 도코모나 라쿠텐 등 신규 고객사의 장비 공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HFR은 이러한 일본향 5G 확대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투자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클랜이라는 부분을 잠시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C클랜은 기존에 각각 기지국과 디지털 장치, 먼저 이 디지털 장치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DU, 디지털 장치를 디지털 유닛이라 해서 디지털 장치, DU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기존에는 각각 기지국에 기지국 설치하면 그 안에 이 디지털 장치가 하나씩 다 포함이 됐던 구조라면은, C클랜은 기지국은 기지국대로 나가지만 각각 딸려서 들어갔던 DU를 한 곳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대 비용도 절감이 되고 전력 비용도 절감이 되고 유지 보수가 절감이 되죠. 왜 이 C클랜을 설명을 드리냐면은 결국 미국 시장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면적이 넓죠. 그렇다면 기지국 확대는 어쩔 수 없지만 디지털 장치까지 기지국당 하나씩 넣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앞서 설명드린 C클랜, 디지털 장치를 한 곳에 모아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C클랜 확대에 따른 HFR은 전 세계 최초로 C클랜을 먼저 상용화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할게요. C클랜을 먼저 상향시킨 SK텔레콤에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4G 사이클 후반부에 버라이즌과 AT&T에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면 이전에 공급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5G 사이클에서도 버라이즌과 AT&T 향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할 전망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도 5G 시장에서 가만히 뒤에 있진 않죠. 중국에서 지금 뭐 5G 엄청나게 투자한다 이런데 중국의 5G 선점을 막기 위해서 미국도 자국의 5G 업체 1조 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보조금은 일단 무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원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미국 사업자의 협업이 기대되는 HFR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프론트홀 장비인 패겟 프론트홀도 있는데 C클랜 네트워크에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예요. HFR은 이미 이 패겟 프론트홀 개발이 끝난 상황이고 앞으로의 수요 예측도 긍정적이라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또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곧 진행된다고 하죠. 미국 내에서 케이블 2위 사업자인 체더 커뮤니케이션즈가 경매에 참여할 계획인데 국내 통신장비 업체 중에서는 HFR이 사업 파트너로 가장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더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기업이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 대역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또 하나의 통신 사업자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즉 6월 빨간 줄 쳤죠. 6월 미국 주파수 경매가 체더 커뮤니케이션즈와 HFR에게 있어서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을 잠시 언급드리자면은 일단 HFR의 실적 성장은 2019년도 이후에 올해 가파르게 지속될 전망이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중요해요. 이걸 잠시 지워볼까요? 매출액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오른 상태겠지만 영업이익률은 매우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버라이즌과 AT&T 향으로 미국 향 프론트홀 수출이 발생될 전망이고 인빌딩 솔루션 앞서 설명드렸죠. 건물 내에 무선망 설치하는 부분 이 사업 영역도 가파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분기별 실적 추이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가 더 큰 실적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추정만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올해 거의 2배 가까이를 추정하고 있죠. 매출액도. 특히 미국 프론트홀 매출 부분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HFR은 결국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5G 통신 사업자들과의 향후 모멘텀과 전망치를 본다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지만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쉽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살펴보는 HFR은 미국향 본격적인 프론트홀 장비 수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HFR의 경쟁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2020년도 올해부터 시작될 미국 5G 사이클을 기대하자.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영상으로 언급드렸던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겠습니다. 이렇게 HFR에 대한 기본적 기업 배경과 투자 포인트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로 기업을 살펴봤다는 건 너무 짧죠. 하지만 투자하심에 있어서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차트를 한번 짧게 본다면은 일봉도 중요하겠지만 주봉보다도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월봉으로 HFR의 차트를 보자면 상승과 조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도 큰 흐름은 저점을 높이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4만원 이 4만원 라인이 뚫기 힘든
강한 저항 구간으로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는 뒤따라오는 상승 추력, 즉 재료분으로서 강력한 무언가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듯이 이 종목은 결국 미국향 5G 사이클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미국향 5G 모멘텀이 이 4만원 라인을 뚫고, 이 4만원 라인을 뚫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업에 대한 기본적 배경 살펴봤고, 추후에는 HFR 주가 위치에 따른 매매 의견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